뭐 제 양력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학생들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제 지도 교수님이 현재 국사편찬 위원장님이십니다. 조광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고요.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요. 국편위원장이 되신다면 연락이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바쁘신지. 국정교과서 옛날에 사태 벌어질 때 온몸으로 막았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좌파 역사학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하여튼 그 조광 교수님은. 자, 그 조선기사 전공을 했고요. 뭐 다른 것들은 보시고. 자, 이거는 이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이겁니다. 이번에 뭐 국가직에서도 여지없이 다시 또 검증을 했지만 하여튼 100%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해동한 우리 해동한국사 시리즈. 해동한국사는 요번에 하여튼 시정식 한국사로 바뀌면서 문을 닫았어요. 작년에 나온 17판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문을 닫고 올해부터는 그냥 시정식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왜 그러냐면은 원래 해동한국사가 갖고 있던 건 바이블 같은 성격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7급이 빠져요. 한능검으로 대체가 되면서 그 책 안에는 이제 7급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경간부 학생이 또 질문하더라고. 올해 간소화되면은 그러면 경찰 간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7급 수준으로 나온다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경찰 간부가 7급과 9급의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찰 간부 문제로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은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예 그냥 뭐 구급 내용으로 한다고 그래갖고 정말로 간략하게 정리한다고 그래서 있을 내용을 다 빼버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7급 관련 내용들, 소위 학설 관련 내용으로 출제가 된 내용들, 왜 7급 학생도 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날리고 내용을 정리하고 애매하게 기술된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아주 깔끔하게 주석을 다 없애고 한문을 다 없애고 뭐 이런 작업들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번에. 근데 그런 작업을 한 거지 경찰 간부 학생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준비한 데 있어서 그 학생들도. 자, 어쨌건 요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실력별 맞춤 커리큘럼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 커리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은 보통 강의를 듣다 보면 내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잖아요. 우린 다 있어요. 그 중간에. 이번에는 전부 다 당겨집니다. 9월, 10월에도 기출 강좌가 있고 11, 12에도 아마 기출 강좌가 있을 거예요. 짝수 홀수를 나눠서 물론 진행을 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걸 또 거기다가 무슨 알바들이 동원돼 갖고 무슨 뭐 저는 여러분들 뭐 강의로 인해서 제가 뭐 금전적 이익을 챙기거나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쓰거나 짱굴 구리지 않아요. 제가 가슴에 손 얹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기출문제라고 하는 건 많이 볼수록 좋은데 그거를 전체를 다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커리가 주 한 4회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기출문제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하루에 풀 수 있는 기출문제 양이 80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데 우리 책 안에 실려있는 기출문제가 이번에는 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이게 한 뭐 2,700에서 한 800문제 거의 3,000문제 가까이 실려있어요. 거의 해마다. 보통 작년에 한 2,200, 300선에서 끊었는데 올해는 한 2,500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다 풀려면은 한 번에 짝수만 풀고 홀수만 풀어도 이게 1,200문제가 넘는데 이러면 강좌 수가 무제한으로 늘어나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학생들 중에 뭐예요? 홀수 문제만 이렇게 문제 풀고 짝수는 내가 이렇게 뭐예요? 복습으로 풀 수도 있고 또 짝수 문제만 보고 홀수 문제 복습으로 풀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다 풀면 좋죠. 저도.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 말 이해되시죠? 또 한국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배려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뭐 무슨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뭐야 9월 10월에 기출을 수업을 실강으로 못 들었어. 근데 11, 12월에 그러면 뭐야 한 번밖에 안 하면 인강으로 들어야 되잖아. 그런 학생을 위해서 11, 12에 다시 또 짝수나 이런 걸로 다시 또 개강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9, 10월에 실강을 못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 말 이해돼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하여튼 여러분들 기출문제풀이도 2번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9월, 10월, 11, 12. 그리고 9월, 10월에 아마 빠르면 아니면 10월 정도 애매하게 걸칠 수도 있지만 사료, 특강 이런 것도 진행이 될 거고 우리 커리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뭘 원하든 거기에 따른 그 교재와 강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실제 지금 노량진의 강사들 중에서 강좌 숫자로만 따지면 가장 많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있어요. 뭘 원하든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갖고 전체 내용들이. 그 요번에 아마 빈칸 노트도 따로 이제 다음 달에 개강을 해요. 빈칸 노트. 왜냐면 빈칸 넣기. 그게 이제 여러분들 또 암기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일반 필기 노트 강좌보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있다. 모든 내용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느냐? 일단 최근 3개년의 문제 유형이라고 나오는데 자료제 시형이라고 하는 거. 여기 사료제 시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하여튼 뭐 단답형 문제가 이게 서울시만 작년에 좀 이렇게 2018년에 있었고 나머지가 많았다면 지금 보세요. 점점 이제는 아예 어떻게 돼? 17문제가 16문제가 자료제 시형 문제.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옛날에 봐봐. 그 전에는 단답형도 많았죠. 이렇게 단답형은 줄어들고 이제 자료제 시형, 사료제 시형이 거의 주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 자, 이게 최근에 어떤 문제 동향, 2020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문제들 있죠. 자료가 제시가 되고 그에서 1, 2, 3, 4. 근데 문제는 수능과 다른 점은 수능은 그런 자료가 제시가 되고 자료를 열심히 뚫어져라 쳐다보면 또 그걸 분석하면 정답이 보이는 문제가 있지요. 저도 수능 오래 강의했어요. 제 앞에 그 수능 양력을 하나도 안 써놨는데 저도 뭐 EBSI부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곰TV까지 저도 수능 안 한 게 없어요. 그랜드슬램 다 했었죠. 근데 수능이랑 우리 시험이랑 결정적 차이점. 수능 강사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박살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저도 마찬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수능은 자료 해석형 문제가 많아요. 자료를 보고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자료에 뭐 몇 년도에 뭐가 있고 몇 년도에 뭐가 있고 해석을 해서 몇 년도에는 뭐가 많았을 거야. 몇 년도에는 뭐가 있었을 거야. 이걸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런 단서가 없이 그냥 연도만 두서없이 나열이 되고 그 중간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라.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자료 해석형 문제는 자료를 해석하는 거. 수학 능력 시험이 대학에 가서 얘가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야. 암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시험은 공무원 한국사 시험이죠. 이건 어떤 차이가 있겠어?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얘 얼마나 암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평가하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암기 많이 한 놈, 그 다음에 암기 많이 한 애 너 합격시킬게. 이게 우리 공무원 한국사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별들 주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연도 사이사이를 딱 구분해 놓고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암기를 안 하면 아예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구석기 시대에 관련된 문제들 쉽게 나왔죠. 이번엔 그나마 좀 쉽게 나왔지만 보통 구석기가 문제로 나오면 나중에 기출 분석해 보면 항상 뭐가 나와? 유적지가 나오죠. 수능은 유적지가 안 나와요. 아예 유적지가 나오지 않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유적지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 이 유적지 어디 유적지냐 암기해 갖고 이거 맞냐, 이 유적지 맞냐 아니냐 이런 거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0% 암기식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암기식 문제라는 거죠. 모양은 어때요? 수능이랑 되게 비슷한데 모양은. 그럼 왜 점수는 안 나오냐? 암기식 문제다. 수능은 열심히 뚫어져라 보면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래프 나온 그 문제도 뭐야? 미군전기. 그래프가 제시가 되면 수능에서 보통 그래프의 기점들에 갖고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요. 언제는 뭐가 있었어, 언제는 뭐가 있었어 이게 나와. 우린 그거 아니었죠. 갑자기 미국 수십령 반대 뭐 이런 거 나왔잖아. 1946년 1월에.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 내용을 암기하지 못하면 시기를 모르면 9월 총파업 나온 거 아니에요. 1946년 9월에 9월 총파업이라고 있어요. 내용 시기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게, 암기를 안 하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수능형 문제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이유는 우리 시험은 100% 암기식 문제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여러분 명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 3개년 분야별 출제 유형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정치사가 압도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일 적을 때가 이제 13문제 이렇게 있었고 나머지는 15문제씩.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2019년을 보면 또 어떻게 돼 있어? 14문제, 15문제. 정치사 위주죠. 그 다음 뭐야 이거는? 국가직 구급이 2020년 아닌데 14문제인데 13문제처럼 돼 있네. 이번에 14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그러니까 이게 17문제 출제가 됐고요. 이게 좀 약간 좀 포인트가 좀 이게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어쨌건 정치사가 가장 압도적인 어떤 출제 그 포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사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긴 맞죠. 자, 우리가 이제 적중 내역에 대한 걸 정리해놨는데 이건 잠깐 여러분 보겠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배우기 전인데, 그지?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봐두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예시야. 밑줄짓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기 이 책을 편수하여 바치는 것은 중국은 반고부터 금국에 이르기까지, 동국은 단군으로부터 본조에 이르기까지 처음 일어나게 된 근원을 관측해서 다 찾아보아 같고 다른 것을 비교하여 유점을 취하고 읍조림에 따라 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에서는 반고에서 금국에 이르는 중국의 역사를, 하권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부터 본조가 이제 고려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까지 일어나는 걸 다뤘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상하권으로 나누어서 상권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하권에서는 우리 역사를 다룬 책은 이것만 보더라도, 그것도 밑에 뭐가 났어요 또 여기
읍조림에 따라 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처럼 역사시로 읍조림에 따라 역사시로 썼다는 거야.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제왕운기라는 사실. 자,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지 이 제왕운기예요. 나중에 이제 문화사 가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고려시대 제왕운기라는 책이 이승규가 삼척두타산에서 1287년에 간행한 책인데요. 상권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반고부터 시작을 해서 금나라까지, 금나라가 고려시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본조의 역사라고 해서 단군부터 고려시대까지 역사, 충렬왕태까지 여기까지 역사를 저술을 한 거. 이게 바로 제왕운기와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반영이 되어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 요거는 고려 말에 나온 여러분들 이재현의 사략이나 아니면은 본조 편령 강목이나 이런 거, 민지의 이런 책들이 되겠는데요. 요거 지워버리시고요. 국왕과 훈신, 사림이 서로 합의하여 통사체계를 구성을 하였다. 벌써 여기 뭐 사림도 나오고 지금 훈신도 나왔어요. 지금 사림이 나온다는 건 언제야? 조선시대죠. 이후죠. 그러면 사림도 등장했고, 자, 국왕의 명령에 따라 훈신들과 같이 성종 때 통사체계로 간행한 역사서, 동국통감이나 이런 역사서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원간섭계의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자, 이 책이요.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아니다. 내일 이 시간에 배울 텐데 이 책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단군 신화를 수록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군 신화를 수록한 역사서가 단 5가지, 여러분 내일 암기해야 될 5가지 역사서인데 첫째가 뭐가 있어? 삼국유사, 두 번째가 제왕운기, 세 번째가 세종실록지리지, 네 번째 응제시주, 다섯 번째 동국여지승남, 이렇게 5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내일 이 시간에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는 단군부터 시작되는, 단군 신화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서술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서문에 뭐가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 이 책에 사료도 실려 있어요. 이 조그만 책에 사료 다 실려 있는데 요동에 별천지가 있으니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단군 1호세 이러면서 단군 신화가 막 나오고, 중국과는 확연히 구별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땅 요동의 별천지가 중국과는 구별되도다. 우리의 독자성을 강조함으로써 이걸 통해 우리 역사와 중국 역사를 대등하게 파악하고자 했던 거죠. 이거예요.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맞는 얘기. 정답은 3번 정답이고요. 왕명으로 단군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여러분 단군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는 아니죠. 이게 충렬왕 때 나온 거니까 이것도 틀렸고, 일단은 어쨌건 고려 후기까지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한 건 맞는데 이것도 고려 후기는 고려 후기니까 일단 이거는 삼척두탄산에서 이승규가 그냥 지어서 왕에게 바친 거고요. 국가에 바친 걸 얘기하는데 왕명으로 가는 게 이것도 좀 이상하고,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요 책은 뭐냐면 동국세년가라고 하는 시험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왕운기하고 헷갈리게 내기 위해서 만든 지문들이야. 수능과 다르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뭐라고 그래야 돼? 변별들 주기 위한 지문들을 여러분 현혹시키기 위한 출제가 되는 거죠. 동국세년가를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건 세종 때 권제에게 명령을 내려갖고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 이때까지를 역사 시험 형태로 노래 형식으로 정리한 게 노래 동국세년가인데, 요거는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만 다만 함정으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지워버리시고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는데요. 자, 요렇듯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 우리 책 발췌한 겁니다. 그대로. 상권은 반고에서 금까지의 중국 역사를 다루었고, 학원에서는 뭐야? 전조선, 고조선이죠. 후고구려 후백제 발해사까지를 7원시로, 본조군왕 세계연대에서는 고려 시조로부터 충렬왕까지 역사를 5원시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까 상권과 학원에서 본조의 역사를 학원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본조군왕 세계연대, 반고에서 금까지 이르는 중국의 역사, 이거 역사시 형태로 5원시로. 우리 역사와 중국사를 대등하게 파악을 하였다. 단군조선부터 해서 자주성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대로 하여튼 하여튼 열심히 해서 공부하시게 되면 우리 책은 절대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미군정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1945년 8월에서 1946년 1월까지 그래프, 식료품, 연료, 곡물 그래프가 나왔어요. 수능에서는 요 시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우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제시해 놓고 이거 미군정기네. 이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외로부터 귀환인이 급증하여 식량이 부족해졌다. 보시다시피 식량 가격이 쫙쫙쫙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 올라가요, 물가가. 이때는 북한에서부터 남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월남하는 사람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당시 어떤 식량 가격, 또 다른 어떤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38선 분할 점령 이후에 식료품 부분의 생산이 크게 위축이 되었다. 일단 1945년 9월에 미군정의 경제 정책의 실패와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물자에 대한 사재기,
사재기로 생필품이 일단 부족해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니야.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원자재 부족과 또 하나는 생산 시설의 어떤 미비 이런 걸로 인해서 특히 소비재 부분에서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재기와 생산품의 그 공급의 감소 이런 걸로 인해서 역시 생필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식료품 생산이 크게 위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맞는 얘기 되겠고요. 미군정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을 했다. 항상 정치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중요한 함정이 바로 화폐인데, 화폐는 왜냐하면 국가에서 발행을 하니까. 그런데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항상 어떻게 돼요? 물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죠. 이때 엄청난 하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돼요. 이 당시에. 자, 이거 맞는 얘기 되겠고요. 미국 수집제 46년 1월에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미국 수집제 폐지, 이걸로 인한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와 정부에서 미군정에서 미국을 수집하고 하는 거에 대한 이거 폐지와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걸 바탕으로 일어난 시위는 이제 9월 총파업. 자, 이게 되겠고요. 이건 1946년 9월. 자, 이때를 기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46년 1월까지니까 굉장히 디테일하죠. 정답이 되는 건 여러분들 4번 정답.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문제를 되게 어려워했는데 우리 책에는 보시다시피 그대로 실려 있죠. 이 내용 자체가 그 그래프 하나가 어떻게 돼 있어? 앞에 있는 거 45년 8월에서 46년 1월인데 도표에 45년 8월에서 46년 1월 물가 상승률하고 그대로 실려 있어요. 여기에는 더군다나 뭐야? 식료품, 연료, 곡물뿐만 아니라 직물하고 자파까지 아까 소비재까지 해갖고 하여튼 이거를 좀 꼼꼼하게 책을 본 학생들은 여기 또 뭐라고 나왔어요? 정치 투쟁을 동반한 9월 총파업이 전개가 되었는데 경제가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미국 수집제 폐지, 토지개혁, 식민교육의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고 대구 지역에서는 폭력 사태가 나왔다. 46년 9월 딱 찍혀있죠. 그래서 그냥 적중은 그냥 적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강 어떻게 해서 그냥 얽어줘서 맞추다가 적중이 아니라 책을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여튼 배신하지 않는 거는 해동한국사, 신영식 한국사입니다. 이건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적중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적중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대강 그냥 이렇게 얼추 여기서 이게 이거다 뭐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여튼.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가끔은 그래요. 어떤 강사들이 얘기하는 거. 출제자들하고 내가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커리를 탄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교수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뭘 보겠어요? 강사 커리어를 보겠죠. 왜 공무원 수험서를 다 보긴 보거든요. 보는데 희한하게도 뭐냐면 이 공무원 강의를 하는 사람 분들 중에는 교수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명색이 교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쓴 책에서 이렇게 교수들이 쓴 책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잖아. 수험생들이 뭘 보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험생들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 돼서 문제를 출제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대개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거 볼 때는 근데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딴 게 아니라 현직 대학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책을 같이 내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는 게 이름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12월 달에 이름만 공개 안 하면 되죠. 하여튼 지방에 있는 국립대 사학과 지금 교수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장원 박사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요. 같이 그거 하고 해서 또 이 양반들이 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커넥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마 여러분들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 출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적중률 이런 것들은 뭐 타 교재나 이런 것들은 좀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근데 그것만큼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는 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 그럴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 국가적 문제인데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미소 캐나다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이 일본을 격폐케 하고 동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야 여기 선전포고 대일 대독 선전포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지? 요 이후의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자 됐나요?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 병력을 통합을 하였다. 한국광복군이 여러분 그 조선의용대 병력이 한국광복군에 흡수가 되는 건 1942년 10월 이때가 되겠습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이랑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흡수가 되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하여튼
요 발표된 이후에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건 맞는 얘기 되겠고요. 왜 41년 12월 이게 대독 대일 선전포고가 12월이니까 요거는 42년 10월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영국군이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 한국 광복군이 파견되었다. 요건 1943년 이때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맞는 얘기 되겠고, 조선 독립동맹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기반으로 조선의용군을 조직을 하였다. 여러분,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1942년 자 이때를 기점으로 화북지방, 중국의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산둥반도에서 태양산이라고 하는 타이양산 쭉 들어가는 지역 안에 화북지방, 요쪽에다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쪽으로 들어간 걸 기반으로 해서 42년에 조선의용군을 조직을 해요. 이것도 역시 이후에 있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만들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을 하였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1940년에 5월에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체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41년 11월에 건국강령, 한 달 차이긴 하지만 건국강령을 제시한 거는 대독 선전포고 이전, 그게 41년 12월이라면 이건 11월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이 되는 건 4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측에 보면 건국강령의 발표라고 해서 딱 뭐라고 돼 있어요? 1941년 11월 3균주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반포하였다.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지금 사료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중영, 미소, 캐나다 기타 제국의 대일선전이 일본을 격파케 하고 똑같은 사료가 나와 있어요. 1941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시험 문제가 좀 디테일하게 나온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책은 우리 커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처음 수업 듣는 학생들은 지금 문제를 보면서 이거 되게 어렵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네. 그렇게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요거 끝나고 날 때쯤 되면은 쉬워집니다. 이게 이런 거였구나. 문제는 사실 지금 이게 아주 지금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문제들, 오답을 체크한 여러분 오답 체크율이 가장 높았던 문제를 뽑아놨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강좌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지니까 안심하고 끝까지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됐죠? 지방직은 제가 이렇게 적중력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패스할게요. 시간도 좀 오래됐지만 그걸 떠나서 지방직은 너무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가 돼갖고요. 적중을 논하기에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직 이 문제는 만약에 100% 적중을 못했다면 그 기본서는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너무 문제가 쉽게 출제가 돼갖고 하여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덕수궁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월산대군의 집이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함령전, 석조전 등이 있다. 우리 책에는 이 구조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덕수궁은 여러분 경원궁, 여기에 들어가는 경원궁인데 여기 보면 요거 함령전, 침전들 이런 것들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 글쎄. 이회영과 관련된 내용에서 만주로 가서 그 서간도 일대 가고 독립군 양성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들 나와서 그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오는 거는 경학사 조직, 1911년에 서간도에서 경학사를 조직했다라고 하는 건데, 역시 이회영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사료까지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리고 이회영이 이쪽으로 가서 신안민청 경학사를 조직을 한 거, 이회영 관련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신흥 강수소 관련해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에 대한 게 나왔는데 1927년 5월 달에 발기인 취지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여성계 민족유일당 근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 근우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창립 취지문까지 해서 그대로 우리 자매들아 분투하자. 김한라를 중심으로 47년 5월에 조직된 여성계 민족유일당. 이것도 역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합격을 위한 해동한국사 콘텐츠 참 많습니다. 이렇게 책에 요번에 개정돼서 새로 나올 거고요. 요것도 이제 실전 동영 모의고사까지 해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7, 8, 9, 10월 강좌에 봐야 될 책들은 새로 나오는 시정식 한국사나 그다음에 여기는 기본서 시리즈, 요번에 보는 게 공식끝 한국사, 자, 이게 되겠고요. 요거는 여러분 그 보조책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필기 내용들 아무래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은 요걸로 보시면 좋고요. 요거 외에 이제 빈칸 노트라고 있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책인데 다만 빈칸이 뚫려져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암기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한번 써보는 게 그래도 암기에 도움이 되는데, 빈칸 노트를 절대 보지 말아야 될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 내가 쓴 글인데 내가 보고 나서 모른다. 내가 너무 절대 악필이라서 내가 거기다 써놨는데 나중에 무슨 말을 썼는지 몰라. 이러면 도움이 안 돼요. 이런 학생들은 그냥 필기 노트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그래도 내가 쓴 글을 보면은 뭔지 알 수 있다. 이런 학생들만. 제가 지금 악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악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뭐야?
눈에 잘 보이게 가독성을 위해서 보는 책인데 내가 쓴 글이 오히려 가독성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말 맞죠? 그래서 제가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그냥 필기노트로 보셔라. 그런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니까. 제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필기노트는 보조기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 다음에 이제 9월, 10월부터 빠른 학생들은, 좀 늦은 학생들은 11월에 들어갈 과정이 기출정해. 이번에는 아마 기출 총정리 내지는 정해란 이름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정성스럽게 해설을 달았다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이제는 그 한문으로부터의 탈피. 모든 해동한국사도 해동이란 말이 한문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 17판으로 마무리한 거고요. 18판, 20년 된 거지. 18판을 마무리한 거고, 요번에 이제 시정시간국수로 나오는 거는 이제 하여튼 한문 관련된 내용들 조금 라이트하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다 빼버리려고 해요. 그냥 그런 것들. 그래서 정해란 이름도 아마 이제 끝날 것 같고, 요번에 이름 고민 중입니다. 여러 가지 공모를 할까 말까도 생각 중인데, 하여튼 어쨌건 기출 문제은행 이걸로 갈지 뭘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어요. 기출 총정리로 갈지 하여튼. 자, 어쨌건 기출 문제집이 그 다음에 들어가고요. 거기까지가 뭐야? 여러분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사도 여러 가지 잡다한 강좌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무슨 강좌. 근데 저는 단언코 말씀드린 건데 가장 필수적인 강좌는 딱 두 가지예요. 요 올인원 강좌. 요거 아니면 9월에 개강하는 시정시간국사 올인원. 요 강좌가 풀패키지 강좌. 이거와 두 번째가 뭐예요? 기출. 사실 여기까지가 필수고, 그다음 나머지 문제풀이 강좌들은 훈련이죠.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클리닉 과정 또는 훈련 과정입니다. 트레이닝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어떤 요령들이나 또는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새로운 사료, 생소한 사료. 아마 이번 국가직에서도 글쎄요. 한 세네 개 정도 사료는 여러분이 기존에 봤던 사료, 공부를 많이 했다면 봤던 사료고, 생소한 사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재화원기 사료도 그 부분 생소한 사료 딱 발췌해갖고 이렇게 내는 건데, 그래서 아마 사료를 많이 안 봤던 학생이나 또는 이런 거에 훈련이 안 된 학생들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맨날 본 것만 또 보고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어떻게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사료가 나오면 그걸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키워드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문제풀이, 실전 도경 모의고사나 그 전에 보는 단원별 모의고사, 청기누설은 그런 훈련들, 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단원별로 돼 있는 거, 이건 도경 모의고사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자, 단계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 책의 특징은 이렇게 인과관계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재혁신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1년 동안이나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책의 특징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하여튼 이론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고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걸 도식으로 정리해 놔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도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 키우기나 보충하기, 실력 키우기나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내용들을 진짜 간략하게 정리해 놨어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오류나 이런 것들 없이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 개념 잡기, 그리고 사료다 잡기. 사료는 제가 이렇게 뒤에다 몰아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죠. 이 시정시간국사나 이런 특징은 어때? 중간중간에 사료가 들어가 있지. 내용을 보고 바로 사료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위한 도움은 되게 돼 있지만 전체적인 눈으로 가독성 면에 있어서는 중간에 끊겨요. 거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그래서 사료를 뒤로 몰아놨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검토할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사료를 전체,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제가 사료 이렇게 해놨거든요. 번호를 매겨놨으니까 번호를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아닌 학생은 내용만 정리할 수도 있게. 그러니까 이 책은 철저하게 수험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는 뒤에다가 몰아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뒤에다가 따로. 됐죠? 핵심 개념 정리라고 하는 건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핵심 개념 정리를 해놔서 또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자, 필기노트는 보조교재입니다. 이걸 아예 압축해서 내용을 서술해 놨고, 요 두 번째 그 보조교재를 활용하는 거. 단기간에 전체를 돌려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필기노트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 새로 나올 기본서입니다. 책 표지는 아주 큐티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이거는 똑같아요. 공식 끝. 지금 한국사 책이랑 공무원 한국사 시작하고 똑같은데 다만 이게 이렇게 도식형으로 나와 있다면 요거는 서술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이게 자습서, 학습서라면 요거는 뭐예요? 그 교과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과서는 읽기는 좋지만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또 이거는 가독성은 있지만 이해력이 떨어지고, 두 가지를 서로 상부하도록 해놨고,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다만 자기 취향에 따라,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취향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또 구조화되어 있고 내용들 다 들어있습니다.
기출 총정리라고 나올 거예요. 잠재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하여튼 정해라는 이름은 이번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이름이 어려워 보이고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스마트하게 다.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사이즈를 좀 줄일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기출 문제는 자기가 줄여서 보면 되고 많을수록 좋죠. 많이 수록이 돼 있으면 실려 있으면 실릴수록 여러분이 공부하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은 내용을 양을 줄이거나 그러진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줄여서 보면 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기출이 1000문제가 들어있건 2000문제가 들어있건 책 가격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이게 희한하죠. 이게 사이즈가 책이 두꺼워진다고 가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가 않아.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적정한 선이 좋은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문제 정도 보는 걸로는 기출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이게 최소 내가 보기에는 한 2000문제 정도는 있어요. 저는 한 3000문제 지향자인데 그거는 좀 그렇고 해서 그 절충안이 2000한 몇백 문제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적게 보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기출문제 파악을 못합니다. 이게 유형 파악을. 그리고 또 지나치게 그걸 뭐 제가 갖고 있는 문제 5000문제 6000문제 이것도 그렇잖아. 그래서 작년에는 7급과 국어를 분리한 건 타고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7급이 이제 한능검으로 대체가 되면서 타고난 선택. 선생님 7급 문제까지 봐야 됩니까 하는데, 이거를 또 어떤 이상 무식한 강사들이 또 7급까지 봐야 된다 또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번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웠다 그러니까 앞으로 7급 문제 예전에 본 거까지 봐야 된다. 이거는 그 강사가,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작년까지 이제 올해까지죠. 올해 시험이 이제 7급에서 한능검으로 바뀌지만 7급은 우리 커리를 타는 학생들이 전체 합격자 연수원 들어가면 한 7명 8명이 다 우리 커리 타고 있어요. 7급은 다 거의 해동 커리를 다 탔어요. 7급은. 그러니까 수석 합격자도, 이것도 팩트입니다. 심지어는 2명 나올 때도 6년 동안 수석 합격자는 다 우리 거리 해동에서 다 나왔어요. 7급 수석 합격자는 한 명도 안 빼고 다 6년 내내 영광반에 전체가 나오고. 근데 그 학생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랬잖아요. 이 책은 빠져나가는 게 없는데 7급은 굉장히 디테일한 게 나와요. 굉장히 시험자 문제 자체가 막 뭐까지 나오냐면 막 오스만 투르크 막 이런 내용도 나오고 세계사 내용도 나오고 메카 메디나 헤지라라고 그래갖고 이슬람 처음에 그 원력 세워질 때 그거 612년에 이런 것들 막 시험에 나오고 이래. 시기문 세계사 문제가 막 나오고 중국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를 9급에서 왜 봐? 9급에서 안 나오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7급 문제 하면은 또 대외관계도 대외관계지만 전혀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도 본 적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학설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이래요 7급에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기에는 9급 학생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급 문제들 중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편찬할 건데 9급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봐야 될 문제들은 제가 좀 수록을 할까 그래요. 작년에 7급을 분리했는데 이번엔 7급 문제들 중에서도 봐야 될 문제들만 뽑을 거예요. 그것도 되게 오랜 작업. 여러분 생각이 막 뚝딱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소토하는 게 그게 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오류가 생기고 이래서 쉽지가 않아. 근데 그런 작업들을 이번에 좀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뭐 그런 작업들을 믿고 오시면 돼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출 문제는 7급까지를 다 볼 필요가 없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9급과 7급은 굉장히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요. 9급이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돼도 7급 기본 어떤 문제들 수준까지 안 가요, 사실은. 7급도 물론 지방직은 좀 쉽고 국가직이 아주 어렵고 이런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꼭 7급까지 다 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7급 시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해부터는 내년부터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되는 관계로 시험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7급의 문제 풀도 거의 뭐 인사학 시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한 5년 있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7급 형태의 그런 뭐 어떤 유형 아주 디테일한 학설적인 내용은 안 나오니까 별로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건 요 책 안에는 홀수편 문제와 짝수편 문제가 9월 10월에 9월 10월에는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갈 거고 짝수편은 아마 11, 12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됐죠? 자, 9월 10월에 같이 들어갈 게 이제 한국사 완전 사료 정복이라고 하는 완사정 요게 들어갈 텐데요.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올라온 거 있죠. 저는 제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뭐 어떤 뭐 다른 사이트에서 막 장난질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 글들이 올라오는 건데 요번에 그 100점 맞은 학생이 그거 하니까 그 사료가 뭐 좋아요 이랬는데 여기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던 사료뿐만 아니라 출제가 될 만한 사료들이 다 들어있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까지 사료를 다 분석을 합니다. 처음부터까지. 그래서 요게
사료가 약한 학생들은 이 사료를 보고 어떤 식으로 이 사료가 문제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료를 보고 문제로 적응하는 이런 훈련을 할 때 제1차적인 단계에서 밟는 과정이 완전 사료 정복이고요. 보통 사료집이라고 하면 보통 강사들이 사료 읽고 이게 뭐에 대한 거다 내용 설명하고 끝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료가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요. 가능성들 이거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료들이 나올 때 여기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시 문제를 풀어요. 같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고 그래서 이게 사료는 뭐가 같이 봐야 돼? 문제와 함께 봐야 돼요. 왜 그래? 안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다 날아갑니다. 사료라고 하는 게 이게 내용들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료와 관련되어 있는 반드시 출제되는 사료와 함께 이게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론과 함께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요 강좌 이게 9월 10월에 있어요. 11, 12월에는 합격 마무리 강좌를 먼저 촬영을 합니다. 이게 원래 마지막에 가는 강좌긴 한데 먼저 촬영하는 게 이게 압축 강좌예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전체 피해갈 수 없는 136개의 출제 포커스. 자, 우리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들이 한국사 공부가 내용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가는 거예요? 어떤 걸까? 이게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얇게 해서 이제 공부한 다음에 살을 붙여 나가는 거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나무를 보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거다. 저는 반대예요. 처음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 다 해서 공부를 끝내는 다음에 아는 것들을 지워나가는 거다. 저는 지금도 확신이 있어요. 이거 완벽한 완전한 확신이 있는 게 여러분 처음에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대강대강 훑은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서 여기 살을 붙여 나가겠다 하면은 살이 붙는 게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는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강좌 지금 이제 OT 할 때가 여러분 편할 겁니다. 이제 OT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 굉장히 타이트한 수업이 될 거예요. 이게 월화수 오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대신 오전이라서 여러분이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월요일은 좀 안 좋을 거고 저도 한 20년 강의하니까 여러분 요일별 패턴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마 월요일날 일요일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오면 좀 안 좋아 상태가 되게 아침에 처음에가 안 좋아 안 좋고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상태가 좀 좋아요. 그럼 목요일날 수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지칠 거예요 좀 이게 그러니까 화수가 좋아요 컨디션이 좀 괜찮고 하여튼 월요일 되게 안 좋고 막 이래.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좋으려면 일요일날 저녁에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이렇게 하더라도 일요일날 저녁 정도에는 살짝 휴식을 취하면 휴식이 뭐냐 여기서 이게 아니고요. 휴식이 책을 보는 거예요. 슬슬 그때부터 일요일날 저녁부터 머리를 웜업 시키는 거죠. 이제 돌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가동하기 위해서 웜업을 시키는 게 일요일 저녁까지 막 이러다가 오면은 그러면 월요일날은 정말 파이예요. 끝납니다. 월요일 아침이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도 안 돌아오고 오히려 지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뇌는 이 도파민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도파민 이게 긍정적 기능도 하고 안 좋은 기능도 하고 이게 의사랑 한 20년 같이 살면은요 반돌팔이 의사가 다 돼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이게 긍정적 기능도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막 분비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욕구나 이런 것들이 막 상승작용이 일어나. 근데 그게 막 분비가 되다가 딱 끊기면 맛이 가요. 심한 경우 공황장애도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끊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지나치게 뭐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거나 그다음에 아주 자기 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거나 뭐 이럴 때 무슨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막 이러는데 이 분비가 과다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과다하다가 딱 끊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부를 하고 싶은 열의도 없어지고 뇌도 어떻게 정지가 되고 안 돌아 머리도 안 돌고 몸도 이제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일요일날 저녁에는 그래서 뭐냐면 월요일을 위해서 조금씩 웜업을 하는 게 좋아요. 책을 보면서 그때는 조용히 앉아갖고 책을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뇌를 설득시키는 과정이에요. 내일부터 너 공부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내일부터는 월요일부터가 시작이야. 너 지금 일요일에 좀 쉬었잖아. 너는 쉬는 애가 아니라 너는 공부하는 애니까 너 내일부터 공부해야 돼. 이거를 자꾸만 이제 설득을 시켜서 웜업을 시키면 월요일 날이 훨씬 더 편해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공부를 저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그런 것들을 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월화수라고 하는 요 수업이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갈 겁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요 강좌는 절대로 널널한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다 단단히 하고 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제가 그 첫 시간은 조금 유해요. 근데 이제 내일 두 번째 시간부터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여튼 들어가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할 때 머리에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쫙 전체를 다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나가는 거야. 뭐를? 아는 걸 줄여나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뭔지 알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진짜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아는 것만 계속 보는 거. 희한해요. 아는 거는 재밌거든요. 그 문제가 잘 풀리거든요. 그러면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모르는 게 나와. 괴로워. 왜? 나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완해야 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정반대인 거지. 보기 싫어. 보기 싫은 거야. 아니 내가 공부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렸는데 보기 싫어. 자꾸만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싫은 거야 그냥 이게. 대개가 처음에 싫었던 게 나중에도 싫어요. 계속. 희한하죠.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공부는 처음에 싫다.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친해지지? 우리 한번 친해져 볼까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한번 얘랑 친해져 볼까? 나 토시에도 정말 싫은 거야. 그럼 나 토시에도 좀 친해져 봐야겠다. 더 열심히 더 해야 돼요. 이게 한국사 공부는. 그리고 한국사는 영어랑 달라서 우리말이죠.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분명히 말하건대 안 되는 건 없는데 처음에 할 때 친해지기 어려운 파트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보완해서 그리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문제를 안 나오지 않아?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 지방직에 한 문제도 안 나왔다고 사회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다가 이번 국가직에서 박살난 학생들 있을 거야. 사회사 네 문제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디서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정치사가 14문제, 사회사가 4문제, 문화사가 2문제. 경제사는 역시 안 나왔고. 뭔지 알겠어요? 또 경제사 그럼 2번 연속으로 안 나왔다고 다음에 안 하면 또 경제사 갑자기 3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 말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 항상 염두에 두면서 예단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양을 늘렸다가 양을 아는 걸 무조건 줄이는 건 아니고 아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이야.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전체 올인원 과정을 다 들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9, 10월에 이제 뭐 기출이나 아니면 사료나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 그러면 이제 11, 12월에 여러분 뭐 주로 선택 과목에 집중하잖아. 11, 12는. 그렇잖아요. 행정법이나 행정학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그럼 한국사를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최적화된 강좌가 요 강좌라 포커스로 정리하니까 여러분이 중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가겠죠. 그래서 그 연결다리야. 징검다리. 쉽게 얘기하면 1, 2월에 문제풀이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11, 12월에 있는 바로 이 합격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커스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합격생들이 마지막 정리 강좌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리할 때 정리 강좌도 역할도 하지만 징검다리 역할도 하는 거지. 중간에 1월, 2월로 넘어가는 학생들, 풀코를 타고 온 학생들한테 단기 합격생을 위한 요약이 잘 돼 있고 이것도 작년에 전면 개정을 해갖고요. 재작년까지 책이랑 완전 다릅니다. 작년에 전면 개정을 해서 책 내용과 이런 면에서 다 전면 수정을 했어요. 아주 완벽하게. 자 이제 1, 2월에 들어가는 책이 이걸 올해판을 넣어놨어요. 내년 책 안 나왔으니까. 매년 500문제씩이 풀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책을 봤던 학생이랄지라도 내년에 책을 보면 선생님은 문제 중복되지 않나요? 이선재는 매년 30%만 바꿔요. 문제를. 이동기는 역시 30% 정도 바꾼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는데 저는 500문제를 다 교체합니다. 전체 내용.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제작이 되냐면 10월부터 문제가 제작이 돼갖고 11, 12를 풀로 제작을 해요. 문제를. 그래서 500문제 전체 다 바꿔서 올해는 또 작년에 봤던 문제하고는 완전히 하여튼 500문제가 다 풀체인지가 될 겁니다. 단원별로 돼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1, 2월에 들어가는 단원별 문제 풀이. 그리고 3월, 4월에는요. 파이널 실전 동영 모의고사. 이것도 역시 클리닉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이에요. 여기는 20회 모의고사가 실려 있고요. 올해처럼 코로나 이런 사태로 시험이 미뤄지는 바람에 저는 최고란 거를 더 내놨습니다. 요거는 해동한국사 실전 동영 모의고사고 이거 외에 공식 그 최종 모의고사를 또 내놨어요. 합의 40회분의 모의고사를 냈어요. 올해는. 아마 노량진 강사들 중에 유일무이할 거예요.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지금 40회분을 지금 내놓은 사람이 없을 텐데 자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는 저도 하고 있겠습니다. 계속 준비를 하고 있겠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들이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창작의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또 적중도 해야 되잖아. 근데 하여튼 그 달게 받을 테니까 열심히만 따라가세요. 하여튼 마지막 과정에서 들어갑니다. 아침 특강은 매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7월부터는 다시 단원별로 들어가요. 전체 단원별로 해서 2달 과정씩 무한 반복됩니다. 2달 과정씩 단원별로 해서 8회 과정 반복이 되고 시험 직전이 되면 내년 한 3월 전에 한 2월 정도 되면 그때는 모의고사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7시 반에 13문제에서 15문제를 풉니다. 하프 모의고사 10문제를 푸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학생한테 또 도움이 되냐면
작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전체 다 내용을 돌렸는데 이제 뭘 공부할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이런 학생 딴 거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한국사는 어때요? 놓고 나면 완전 다 날아가 버리죠. 그걸 날아가지 않게끔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리고 이게 자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6개월 텀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한 번은 밑줄 그가 빈칸 넣기 문제가 나가기도 하고 OX가 나가기도 하고 정리 자료가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그 단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상기시켜 드리고,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국사에 대한 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좋은 강좌라, 저거는 토요일 날 아침에, 대신 저 강좌는 노량진 모드와 실강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프리패스에다가 넣어드렸더니, 우리 지금 인강들 학생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넣어드렸더니 너무 그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죽겠다고 이 문제는 매주 만들어요. 제가 매주 목요일날 문제를 만들어서 금요일날 검수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배부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풀을 들었더라도 한 문제도 중복이 안 되는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가는데, 문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프리패스를 했더니 나중에 들어야지, 그리고 수업을 안 들어. 나는 죽겠다고 문제를 계속 매주 만들어서 하는데, 전혀 이거는 원래 취지하고도 어긋나고, 이게 사실은 아침 일찍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건데 그걸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노량진 모드하고 그 시간에만 들을 수 있어요. 실강으로만 진행하니까 그거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해봤어요? 안 해봤겠어요? 다 해보고 이걸 책으로도 내갖고 동영못 해봤더니, 아유 좋은 걸 만들어주면 뭐야, 안 들어. 이게 다른 문제들 뭐 풀이 있으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원래 취지에 어떤 맞게 이거는 아침에만 진행을 하는 걸로, 욕심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올해 이제 다시 찍겠죠, 여러분들. 올해는 제가 7급이 이제 없어지니까 올해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올해는 세 가지가 다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붕당정치 특강, 제가 또 조선사 전공이라 붕당정치 특강,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사, 요거는 이제 3시간짜리가 되겠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요. 요거는 한 8시간 정도 강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해방 전후의 시대 현대사 특강, 해방 전후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대사 파트가 되겠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식 끝 이걸 갖고 현대사 특강을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현대사 특강, 현대사 특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놀라울 정도로 책이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공식 끝 책이 다른 부분도 정리가 잘 돼 있지만 현대사는 압권입니다. 사실은요. 이 정리가 돼 있는 게 기존에 여러분 뭐 나와 있는 여타의 뭐 기본서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현대사가. 왜?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그 파트에 현대사를 정리하려고 마지막 뒷파트를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현대사 파트를 특강을 진행을 할 텐데, 그 해동한국, 그러니까 시정식 한국사로 진행하는 거와 이거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와도 되고 이걸 가지고 들어와도 되고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은. 근데 이게 훨씬 더 정리가 좀 잘 돼 있죠. 그 파트는. 서술식보다는 아무래도 현대사가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현대사가 아마 이게 또 특강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거는 올해는 아마 제가 그래서 공식 끝이랑 그 현대사, 근데 또 나누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또 혼동을 해요. 또 책이 다른데요. 또 들어와서 또 얘기하고 공식 끝 뭐 이게 현대사 시정시하고서 또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고민 중이야. 통합해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따로따로 2번을 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진행을 할지 고민 중이에요. 왜 현대사는 이게 이 세 가지를 특강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 붕당 정치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무장투쟁사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특강으로 진행을 해요. 현대사 같은 경우는. 근데 요 둘 다 우리가 진행을 하긴 할 텐데,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 이 따로 이 파트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요, 안 해놓으면은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파트 때문에 수업을 자꾸만 또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 불편함이 생겨서 저것만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 붕당 정치도 그렇고 무장투쟁사도 그렇고 하나의 사건, 하나의 무장부대 뭐 이런 것만 나오지가 않아. 이게 통시적으로 나온다고 하죠. 전체 시대가 이 사건 저 사건이 연관돼서 막 나오기 때문에, 이 부대 저 부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그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파트가 적어요. 그래서 노량진 3대 특강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어떤 특강이 올해는 전부 다 촬영이 따로 될 거고요. 실강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오프라인 강좌,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이거를 또 유료화시켜서 진행할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확실히 무료로 될 거고, 요거는 하루기 때문에 무료로 될 거고, 아마 이것도 하루라고 잡고 무료로 개강을 한 다음에 아마 보강 형태로 하루를 더 잡을 겁니다. 약간 꼼수인데요, 편법인데 실강을 무료로 해드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하여튼 그게 하루는 무료고 이틀은 유료라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잡힐 거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강좌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신영식 한국사 사이트 카페 가입하시고 여기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 이렇게 남기시면요. 지금 현재 시중에 저는 이 민준호 선생이랑 개인적으로 친한데 민준호 선생 카페가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하는 포털 사이트 비슷한데 저는 제 카페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뭔지 알겠어요? 저는 사실 저녁에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카페 항상 들어가 있는데 밤에 들어가 있는데 가끔 챗도 걸고 이러는데 제가 답변 안 한다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 챗을 일일이 답변해 드리면 누구는 답변하고 누구는 답변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저도 답변해 드리고 싶지만 그게 또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고 쪽지 보내는 거 잘 확인 안 해요.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페에다 이제 글을 쓰시게 되면 요새 답변 굉장히 잘 달리죠. 여러분들 요새 토요일도 이제 올해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도 답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 연구원 선생님들 중에 실장님이 그래 자기가 희생하겠다 그래갖고 토요일까지 답변해드리기로. 우리 왜냐면 이게 노동법에 약간 좀 문제가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하겠다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래갖고 그럼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학습 질문이나 이런 것들 올라오는 거 외에 저희 뭐 막 들어와갖고 뭐 이상한 사이트 같은 거 홍보하고 건강식품 홍보하고 신천지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 제가 다 커트를 해요.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그 카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는 그런 거를 냅두래요. 냅두고 막 그냥 자기들끼리 와서 그냥 이렇게 놀자판 하게 그냥 놀이터처럼 내가 용납을 못 하겠어요. 그거를 그 안에서 뭐 그러니까 와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거기서 뭐 물론 선남 선녀가 모여갖고 좋은 이야기 나누는 거에 대해서 근데 좋은 이야기의 선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것들은 냅두고 어떤 건 냅두지 않고 하기가 기준이 모호하고 거기서 또 이상한 어떤 사실 혹시 사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고 해서 저는 그런 걸 용납을 못해요. 우리 카페는 철저하게 하여튼 학습 공무원 수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수험 카페로서만 그 기능만 하면 돼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학습에 대한 질문 진짜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이건 시정 선생님 카페 들어가면 확실한 답변이 있다. 이런 어떤 카페가 되고 싶은 거지 이게 무슨 놀자판 수험생들 이런 건 저 원하지도 않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카페는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고 확실합니다. 그거는요. 저희는 조교가 없습니다. 저희 실장님도 나이가 40이 넘었고요. 저희 연구원 선생님도 지금 40이에요. 올해 나이가. 둘 다 전직 교사 출신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위 소지자고요. 전부 다 역사 전공자 학위 소지자고 저희는 정식 직원들 조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교가 답변 달고 이러다 보면 또 그게 전문성도 떨어지지만 그걸 떠나서 학생들하고 또 거기서 막 난장판 되고 하는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 답변은 그리고 연구원 선생님들 전부 다 전문 연구원이에요. 그분들이 달아드리고요. 카페에는 매일 저녁에 이제 우공이산이라고 그래갖고 저녁 7시에 세 문제 7시 8시에 올라가는데 그 문제 푸시게 되면 또 스타벅스 기프티콘 제 사비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사비로 드려서 그거 사서 드리는 겁니다. 추첨을 통해 갖고 하여튼 그 기프티콘도 받고 또 문제 계속 풀면서 우공이산이란 게 뭐예요? 우매한 사공이 산을 옮긴다는 거죠. 무슨 뱃사공인데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거.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한국사 어젠가 그러더라고. 그 예비 합격자가 한국사 무지렁이었는데 정말 몇 개월 만에 이번에 만점 받았다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우공이산이란 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매일 저녁 3문제.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일주일에 20문제잖아. 21, 일요일도 올라가니까 21문제.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야? 80문제. 두 달이면 160문제. 문제집 한 권이에요. 6개월 하면 문제집 한 3권 보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죠. 문제집 3권을 나중에 한국사만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저녁에 우공예산도 참여하시고 기프트콘도 받아가시고. 하여튼 저희 카페는 공무원 한국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카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여튼 놀자판 데서는 안 됩니다. 여기 와서는. 그래서 저는 자유 게시판도 철저하게 통제하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막 이상한 글 썼다가 제가 강퇴시키고 탈퇴하니까 무슨 언론의 자유 지랄들 하시는데 우리 카페는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수험생들을 위한 건전한 카페여야 되고 여기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한 통제. 저녁에 제가 들어가서 다 삭제하거든요. 하루에 뭐 한 10몇 개씩 삭제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글 올라오는 것 중에 삭제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하여튼 흐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어떤 건지. 건전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지킬 저희 집이에요. 그 카페가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 카페예요. 제 카페. 제가 우정자로 있고. 거기 신영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글 써드리는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제보 우리 뭐 조교 내지는
연구실장이 쓰는 걸로 혹시 자꾸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쓰는 겁니다. 시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쓰는 거고요. 그걸로 답글 쓰는 게 저예요. 제가 그 새벽에도 뭐 이렇게 작업하다가 자기 전에 항상 들어가서 중요한 거는 제가 답변 달아드리고 하니까 할 말 있으면 거기다 쓰세요. 쓰시면 뭐 친절하게 제가 답변해 드립니다. 친절한 건 또 기준이 다르죠.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나름 친절합니다. 나름 친절하게 하여튼 답변 드리는 건데 가끔 이게 글이니까 이게 말로 이렇게 하면 사실 표정도 있고 뭐 어조도 있고 하니까 이게 친절하지 불친절하지 않은데 저 되게 친절해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쓴 소리를 해요. 이건 너무 답답한 경우에는 막 그냥 제가 하다 보면 가끔 우리 실장이 나한테 와서 선생님 이거 너무 심하게 쓰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좀 더 유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제가 막 그 글 내용만 보면 막 쏘아붙이는 걸로 써놨는데 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좀 더 유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뼈 때리는 이야기는 맞는데 제가 그 화를 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가끔 화내는 것처럼 제가 쓰나 봐요 글을. 왜냐면 제가 글이 약간 좀 공격적이에요. 직설적이고 제 쓴 글들이 거기에 몇 가지가 올라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직설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은 글을 쓰지 말고 글 쓰니까 자꾸 공격을 당한다고 글 쓰지 말고 제가 글을 잘 써요. 근데 좀 이게 직설적이야. 좀 간결하고 직설적이에요. 막 그냥 그래서 글 쓰지 말고 말로 하시라고 말로 하시는 게 좀 더 낫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절대 누구를 공격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가끔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긴 해요.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게 불친절 그런 게 아니니까 다 이거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활용하셔서 하여튼 여러분들 합격까지 끝까지 하여튼 책임지고 갑니다.